전반적인 상황까지 알아봤는데 수급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또 장 막판 들어서 기관이 순매수 규모를 급격하게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 물론 순매수를 보였지만 순매수 규모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글로벌 펀드 동향 제가 지난주에도 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다시 한번 좀 글로벌 펀드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관련 펀드로 자금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도 지금 3주째 연속 순유출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 펀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도 지금 10억 달러 계속 좀 순유출이 되고 있죠. 무엇보다 일단은 주간 단위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국 관련 펀드, 태평양이나 GM, 아시아 펀드, 일본 제외, 인터내셔널 펀드가 합의가 마이너스 6억 달러로 순유출로 전환됐다라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매수가 좀 들어오기에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은 상황인가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 매수 전환은 좀 힘든 얘기입니다만, 순매수 기조가 한 30억 달러 이상, 다시 좀 매수 기조로 최소 20억 달러 정도는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어야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외국인이죠. 지수 상승,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의 전략을 세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수는 박스권에 좀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매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또는 시장을 지금 1950선 언저리까지 올려놓은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펀드 자금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4월 25일 날 1130억 가량이 굉장히 좀 판매가 강하게 나왔죠. 또 아이러니하게도 4월 24일까지 매수가 들어왔었던, 순유입이 들어왔었던 부분이 갑자기 4월 25일 날 매도로 전환되는 시점이, 유출로 전환되는 시점이 지수가 1950선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4월 3일이죠. 4월 3일부터 4월 4일. 4월 4일부터 매수가 순유입이 유입되는 구간은 바로 1950선이 깨지면서부터 들어왔고 1950선 위로 올라가니까 순유출이 나왔다라는 거. 지금 주식시장 펀드의 눈높이는 1950선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표를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눈높이가 1950선에 맞춰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 낙폭과대주 위주의 전략이든 아니면 기존의 IT 위주, 실적 호전주들, 삼성전자 위주의 전략이든 간에 지금 지수 때 1950선은 코스피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굳이 5월 위기설 이런 거에 크게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이러한 수급 동향이 좀 개선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전략이 일단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관심 종목, 업종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알아보겠고요. 코스닥 시장 양매수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27억 정도 소폭 순매도로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 79억, 기관이 37억 정도 소폭 순매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순매수로 잡혔다는 점에서 양호한 수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일관된 흐름보다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신고가 종목들이 일봉상 음봉을 그리면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점이 조금 이런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많이 사고 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관의 경우는 SK 브로드밴드와 이지바이오, KH바텍과 바이로메드, 파라다이스, 실리콘웍스, 에스맥, 크루실텍 같은 종목들을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다음, GS홈쇼핑과 바이오랜드, 인터파크, 실리콘웍스, 그리고 인프라에어 같은 종목들을 좀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일단 언급을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보시게 되면 실리콘웍스, 에스맥, 크루실텍, 그리고 외국인 역시도 실리콘웍스와 인프라에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그동안 좀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정반대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연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함과 동시에 바닥권에서 좀 낙폭 과대했다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장 터치 스크린 패널 같은 그런 업종도 역시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들이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일단 어떤 것들이 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투심 영향을 받아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 부분에서 하나의 전략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면은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에서도 한번 조금이나마 좀 적은 비중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신고가 종목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차익 실현에 나설 필요는 없고요. 아직까지 좀 더 들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